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내가 이거 2017년 12월에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점에서 저 책을 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겨울에 이제 가는데 서점에 갔는데 좀 서점 가면 이제 국제정치학 쪽으로 가죠. 근데 국제정치학에 꽂혀 있는데 보니까 제목이 윈드폴. 윈드폴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횡재입니다. 횡재. 근데 왜 국제정치학 책에 횡재라는 제목이 있지? 해가지고 꺼내서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대충 알던 얘기지만 이 정도일 줄까지는 몰랐습니다. How the new energy abundance,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의 풍부함은 upend global politics. upend는 뒤엎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 정치를 뒤엎어 놓았고 and strengthens America's power. 미국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 놓았을까. 미국에서 그 쉐일이라는 석유가 터져가지고 지금 2020년부터는 수출해야 됩니다. 가스하고 석유를 수출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러시아 석유가 놓는다며 미국에서 배 타고 사오면 되는데 세계를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스가 터져가지고 거의 헐값에 세계 각국에 팔아먹는다. 일본은 그거 사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우리는 러시아에다 가스가 놓고서 그걸 사오겠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면 어떡합니까? 러시아 가스관이 왜 문제가 있냐면은 러시아는 돈이 궁한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지금 그 러시아 가스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가스비 좀 올려줘. 금년에. 아유, 약속한 게 있는데 왜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날씨 추워지면 소련이 꽉 닿습니다. 그럼 가스가 쏜 독일 사람 덜덜 떨잖아요. 아이고, 올려줄 테니까 가스 풀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거밖에 돈 벌 거가 없으니까. 뭐 텔레비 만들고 전화 만들어서 그 자동차 만들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가스 팔아먹어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겨울에 날씨만 추우면 올려달라고 난리치는 나라고 안 올려주면 막아버리고 그 독일이 이번에 미국 거 사오기로 했습니다. 미국 걸 사오게 되면은 뭐 미국이 이제 가스 파는 나라로 요번에 바뀐 겁니다. 10년 얘기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얘기예요. 그 미국의 가스가 터진 거는 2014년 여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만도 하죠. 세상 열심히 안 따라가면 모릅니다. 2015년부터 미국이 석유가 세계 1등이 되어서 모르던 얘기네. 예, 미국이 석유와 가스 생산량이 다 1등입니다.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에너지를 자급한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에 어디 가서 전쟁했습니까? 중동 가서 전쟁했죠. 왜?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니까. 그 중동에서 석유를 쥐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이 확보하려고 거기 가서 정말 그 40도도 넘는데 미군이 가서 싸운 겁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조금 좀 엉성해 보이는 카터 대통령이 1970년대 초반에 카터 독트린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카터 독트린이 놀랍습니다. 중동의 석유는 미국의 죽고 사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석유가 미국으로 흘러오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나온다면 미국은 군사력으로 이것을 처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가 카터 독트린입니다. 그 좀 나약하게 생긴 카터가 중동 석유가 미국으로 오는 일에 방해를 하는 세력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상대. 근데 카터 독트린을 마음껏 행사한 대통령들이 부시 또는 부시 아들들이죠. 그냥 중동 가서 나 막 박살내는 거가 이거 카터 대통령 독트린으로 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카터 독트린은 이제 끝이죠. 이제 네 석유 안 사와도 돼. 너네 석유 한 방울도 필요 없어. 그래서 중동이 석유를 생산했는데 그 제일 많이 사가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그놈을 안 사가니 그냥 값이 110달러가 40달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와장창 쓰러지는 거가 2015년이고 2015년에 러시아의 GDP는 한국보다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내려가 있고 그 세계 돌아가는 기본 상식을 알면은 이거 누구 편에 붙어야 되겠다가 그냥 나오죠. 근데 러시아한테 석유를 사온대요, 이게. 앞으로 중동 석유 안 사와도 됩니다. 미국이 석유 혹시 몇 년 쓸 것 갖고 있는지 아세요? 널널하게 잡으면 500년입니다. 이게 뭐 20년 쓸 게 아니라 500년 석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학자들 중에서 좀 소심한 사람들,
계산으로 석유는 앞으로 200년 쓸 수 있고 가스는 앞으로 100년 쓸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정치의 골칫덩어리가 해결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더운 데 가서 쌈 안 해도 돼. 그렇게 세계가 변하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전략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런 것들, 이 책을 읽고 내가 작년에 석유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다시 보자 해가지고 몇 권을 읽었습니다. 여기 나온 얘기인데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개발 가능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개발은 안 했지만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지금 이거 꺼내 쓸 수 있다. 싼 값에 꺼내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건물 밑에 석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꺼내 쓸 수 있는데 1리터에 10,000원입니다. 그거는 개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 사오면은 1,500원이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를 왜 꺼내요? 바보지. 그런 기준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석유는, 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과 그 외 모든 오펙 국가들을 다 합친 것보다 미국 것이 더 많다. 좀 놀랍죠? 저도 이거 읽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석유 부전자원 데이터 뭐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미국 거, 캐나다 거 합치면은 전 세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뭐 거의 반미국이죠. 그 미국은 이제 에너지를 수입한다든가 에너지 때문에 전쟁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이제 미국에서 그림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것들 뭐 화나도 괜찮아 하고서 15억이 화를 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라고 딱 선언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뭐 석유 안 사와도 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이 것이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저것들이 아무리 난리 쳐보자 미국한테는 아무런 해가 없어. 이제는 그런 유리한 조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다. 조셉 나이라는 교수입니다. 최근에 로키 산맥에서 쉐일이 또 개발됐는데 그 추정치가 무려 2조 배럴이라고 한다. 2조 배럴은 미국이 혼자 쓰면 300년 쓸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가스가 있는데 지금 새로 발견된 것은 300년어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략 합치면 500년어치가 되는 거죠. 미국은 말이죠. 석유가 다 떨어질 줄 알고 석탄에서 석유를 뽑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석탄에서 석유를 뽑아가지고 휘발유로 만들어 차에다 놓으면 차가 가요. 그 기술을 개발했는데 미국의 석탄은 500년 쓸 양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안 해도 되게 됐어요. 왜? 물로 된 것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 2차 대전도 사실은 에너지 전쟁입니다. 일본이 미국하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근데 미국이 에너지를 꽉 막네. 그럼 뭐 에너지 막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남양군도를 밀고 내려간 겁니다. 석유를 확보하려고. 그거 없으면 일본 산업이 다 죽으니까. 바로 아까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그 도시를 소련이 이제 1860년에 북경 조약한 다음에 그냥 뺏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 국경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지도 보시면은 저쪽 두만강 끝에 17km가 러시아랑 붙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언제든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일렬로 서서 공격하죠. 반나절이면 원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1년에는 얼지 않는. 그래서 그걸 뚫어놓은 건데, 그리고 거기에 끝내주는 군항을 만들었는데 군항 이름이 블라디보스톡인데,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동방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동방의, 어떻게 시 이름을 동방의 정복자라고 붙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게 원래 내 거였는데 해삼위라는 도시였죠. 그거를 동방의 정복자로 러시아가 이름을 바꿔놓다니, 국제정치는 그 레벨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아름다운 게임이 아닙니다. 미국에 이제 뻘건 것이 전부 다 쉐일 나오는데, 쉐일. 이건 뭐 이렇게 재수 좋은 나라도 없습니다. 5억 년 전에 바다입니다. 바다. 5억 년 전에 바다인데, 그러면 5억 년 전에 바다였으면은 그것이 이제 깔아내고 그게 압력이 가해가지고 거기에 물고기 시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화석 연료죠. 그런데 저게 평균 깊이가 3,000m 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질학자들은 이게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석유는 안 끝난다 그러는데 경제학자라든가 또는 뭐 기술자들은 야 그건 있으나 마나야. 그거 꺼내 쓰는데 얼마나 비싸니? 1리터에 석유 10,000원 되면 우리 차 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소나타가 70리터 들어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70만 원씩 내면은 그거 어떻게 타요? 못 타지. 그래서 돈이 맞는 한도 내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거를 사우디에서 사올 때 배럴당 100불일 때 60달러에 꺼내는 기술을 미국이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4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 오히려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도 무지하게 많이 나는데 뭐 환경 나빠질까봐 얘네들은 이거 안 푸고 그냥 사옵니다. 싼 거. 이제 미국은 소련 망할 때도 석유 가지고 장난질해가지고 소련을 멸망시켰는데 석유가 모자른 미국이 석유를 가지고 소련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CIA 국장이 된 사람이 머리가 천재입니다. 윌리엄 케이시가 딱 됐는데 윌리엄 케이시가 첫 출근하는 날 그 보좌관한테 그 석유 가격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져와. 근데 석유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오르면 미국하고 싸움하는 러시아가 신나는 거죠. 석유 파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CIA 국장 윌리엄 케이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화가 옵니다. 석유상, 석유 좀 덮으지 그래? 석유 좀 덮으지. 석유를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값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소련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어지죠. 그렇게 소련을 못 살게 군 겁니다. 야, 석유상, 석유 좀 덮어. 그럼 석유상이 그래요. 그럼 그 비행기 우리한테 줄 거요? 줄 테니까 덮어. 그래가지고 소련을 그냥 완전히 저유가로 날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마음 놓고 고유가 저유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왜? 석유 덜 풀면 올라가고 지가 덜 풀면은 많이 풀면 내려가고. 그래서 소련 살려주려면 덜 퍼가지고 석유값 올리면 소련으로 돈이 더 들어가니까 살고 중국을 골탕 먹이려면은 석유값을 확 올려주면 되죠. 그게 중국 골탕 먹이는 거죠. 소련 골탕 먹이려면 석유를 많이 생산해갖고 석유값을 내리면 되고. 근데 요번에 미국은 중국을 골탕 먹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왜? 중국이 더 세니까. 이쁘니까 더 미우니까가 아닙니다. 1등은 오로지 2등하고 싸웁니다. 3등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하고 중국이 왜 저러지? 중국이 2등이라서 저러는 겁니다. 중국이 3등이면 안 싸워요. 2등하고 싸웁니다. 그 미국이 생각했던 때 옛날에 2등이 일본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그러다가 2등이 소련이었어요. 냉전. 지금은 2등이 중국입니다. 제2의 냉전. 신냉전. 그렇게 세계가 굴러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줄 서야 될까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 뭐 쭉 석유가 석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수님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인데 겨우 석유 얘기하고 계세요. 석유는 말이죠. 마스터 에너지라고 합니다. 마스터 에너지. 여러분 이거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석유로 만든 겁니다. 우리 저 태양광으로는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전기만 만듭니다. 그래서 석유는 앞으로 100년, 500년 최고의 에너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1등이 1등이에요. 그런데 또 영국 잡지에서 그래서 석유, 이게 석유 수치하는 거죠. 석유는 앞으로도 가장 값어치 있는 에너지인데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21세기에는 어느 것들이 중요한 자원이 될까 해서 이름을 써붙였는데 아마존, 우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여기서 미국 회사 아닌 회사가 있나요?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의 시대입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누구 편에 붙는 게 좋냐? 1등한테 붙는 게 좋습니다. 러시아는 그때 1등이 아니었어요. 영국이 1등이고 미국, 일본이 영국한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꾸 러시아 쪽으로 붙으니까 영국이 이거 일본한테 차라리 먹으라고 그러는 게 낫겠다가 그 당시에 세계 구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나오죠. 영국이 일본 떠받치는 거. 일본이 그때 해군 군함을 그때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겼는데 아까 요동반도 뺏었다고 그랬죠. 러시아가 야 인마 이거 내놔. 네가 무슨 요동반도를 갔니? 그래서 일본이 정말
정말 분하게 뺏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른 놈이 그거 너 가지면 안 된다고 자기한테 달래요. 그래서 뺏기고서 일본이 10년 동안 외교 정책의 와신 상담입니다. 뭐 아까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장교 100명이 그렇게 자살하고 국민들 눈물로 그냥 난리가 나고 이제 복수하고 만다. 그게 1895년에 청일전쟁 이기고서도 그렇게 김샜던 일본이 1904년에 러시아를 깨버리는 겁니다. 10년 만에. 그때 영국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1902년에. 원래 영국은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러시아가 저쪽 극동에 오니까 거기까지 와서 영국이 막기 힘드니까 일본한테 네가 좀 막아달라 해가지고 영국하고 동맹을 맺었을 때 일본 외교의 대승리죠. 그때 일본의 어떤 그러니까 작가가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은 것은 두꺼비가 달림하고 결혼한 것이라 같다라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약소국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미국에 해당되는 영국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승만과 미국의 동맹이 그겁니다. 바로 1902년에 영일동맹. 영일동맹을 딱 맺으니까 일본 사람들 무서워요. 영국 배만 사오지 않습니다. 영국 군함 좀 파세요. 돈 버는 걸 다 영국 배 사는데 나머지 상당 부분은 미국 걸 사는 거예요. 왜? 이놈이 결국은 1등 될 거야. 지금은 영국이 1등이지만은 결국은 얘가 1등 될 것 같아.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서 하는 겁니다. 일본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18년이나 되고 국제정치학자들이 몇백 명이나 넘는 나라에서 올보로 보고 있느냐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자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시대는 앞으로 100년 가죠. 우리나라 이거 통일하면은 정말 괜찮은 나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세계 12등짜리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남한은 종합국력 세계 12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등 노릇을 못하는 것은 북한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뛸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왜? 좀 편하게 살라고. 거기 뭐 복잡한 이유 되는 거 웃기는 겁니다. 편하게 살라고. 통일되면은 우리 오늘 이 세미나 마치고 저녁은 금강산 가서 놀다 와도 됩니다. 통일됐으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만주까지 갔다 오면 됩니다. 만주 내가 8월 달에 한번 갔는데 밤에 난로 켜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에어컨보다 100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통일이 되는데 왜 통일이 안 될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까? 그거는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힘이 너무 세요. 힘센 나라가 옆에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가 외교정책의 기초입니다. 힘이 센 나라의 출현은 막아야 한다. 남한 곱하기 북한에 보세요. 남한의 기술력, 자본력 곱하기 북한의 노동력. 이거 폭발합니다. 자본주의 폭발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 통일하면은 북한이 몇 퍼센트 성장하고 한국이 몇 퍼센트 성장한다는 거를 그 숫자를 맞춰가지고 캘큘레이터로 그냥 탁상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되고 10년 만에 경제력이 영국 경제가 나오더라고요. 세계 5등. 남한하고 북한하고 오늘 통일하면 인구는 독일 인구입니다. 군사력은 프랑스 군사력입니다. 경제력은 북한이 하도 형편없어서 그대로예요. 그런데 성장을 할 테니까 그래서 10년 성장을 하면은 경제력이 영국입니다. 프랑스의 군사력, 독일의 인구, 영국의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이 그때도 너는 내 편이야. 왜?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자기 편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세계 강대국 되는 겁니다. 세계 5등 됩니다. 최소한도. 우리도 한번 강대국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영원히 꼬마로 사는 겁니까? 네. 그런데 중국은 반대하죠. 지정학적으로. 중국 사람들 말이죠. 지정학 외에다가 지금 제가 옆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게 국제정치의 권력 정치론입니다. 파워 오브 폴리틱스. 이 옆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건 막아야 한다. 일본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힘세면은 그거 골치 아파. 그래서 아까 일본이 다 같은지 반쪽씩이라도 같은지죠. 근데 지금 반쪽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정학으로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가 자기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처럼 생겼다고 그럽니다. 망치.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는 자기의 심장을 향하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고 그럽니다. 지금 망치도 부러져 있고 단도도 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각각 세계 2등, 3등짜리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통일을 해요? 보니까 미국이 이걸 통일시킬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언제 미국은 한반도 통일한데도 미국 괴로울 거 없어요. 그런데 이걸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그 마음을 자극하는 요인이 뭐냐면은, 야, 이거 중국이 점점 힘세지면서 내 말 안 듣기 시작하네, 이거. 요 조그만 놈이 정말 나를 못 살게 짜증나게 만드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통일입니다. 정말 짜증나게 하는 북한 문제 해결, 그리고 힘 좀 세졌다고 맞짱 뜨는 중국 문제 해결, 그것이 한반도 통일입니다. 한반도 통일되면은 그 문제가 북한 문제 없어지죠.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이 통일된 한반도는 자기네 뒤통수에 있는 망치와 같다 그랬는데, 미국이 얘를 통일시켜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망치를 미국이 들 수 있게 되는 것이 한반도 통일입니다. 그러면은 질문 하나 또 하죠. 미국 통일된 한반도가 어떻게 자동으로 네 편이니? 예, 그거는 3,000년짜리 국제정치학 진리입니다. 친구는 멀리, 적은 가까이. 그래서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김정은이가 통일해도 궁극적으로 미국 편이 됩니다. 왜? 중국이 무섭잖아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힘을 빌리는 게 살 길이거든요. 월맹이 그랬습니다. 월맹이 공산 통일을 했는데 중국이 무섭거든. 제까닥 미국 편이 되잖아요. 1975년에 월남이 공산 통일했는데 79년에 중국이 월남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월남을 아주 한껏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야, 중국군 일로 가니까 여기 숨어 있다가 쏴. 중국은 아주 정말 그 전쟁에서 아주 망신당했습니다. 미국이 정보를 다 주는데 월맹군한테.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정말 아무 사인도 하지 않는데 거의 군사동맹국 수준의 친구가 된 것이죠. 왜? 중국이 세지면서 무서우니까 월남은 당연히 미국 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게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은 틀리는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전쟁을 공부하는데 교수님 어느 나라가 전쟁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90% 정답입니다. 붙어 있는 나라가 하는 거야. 지구에 있는 전쟁을 다 꺼내가지고 보니까 90%가 붙어 있는 나라가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해군력이 센 나라. 일본, 영국, 미국이 한 전쟁이 나머지 10%예요. 다른 나라 가서 한 전쟁이. 그러면 이 역사를 대입하면은 우리나라와 전쟁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붙어 있으니까. 지금 북한 빼면은, 통일되면은. 근데 그 나라한테 붙어야 된다고 이러는, 참 말이.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강대국한테 붙으면 나라 땅을 뺏깁니다. 원래 약한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한테 형 나 좀 살려줘. 그럼 땅 뺏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멀리 있는 나라는 이거를 지 땅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미국은 여기 와 있는데 이걸 지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가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우리가 붙들죠, 어떤 때는. 그런데 중국은 만약 우리가 일본이 무서우니까 우리 좀 도와줘요 그러면 중국은 와서 안 갑니다. 짓고 되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못돼 먹은 나라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근데 그러면 답이 뻔히 나오는데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우리를 진짜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도와줄 나라가 누구냐? 그럼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거기 플러스 알파. 그도 좀 점잖은 나라가 누구냐? 종교 자유도 주고 자유주의도 주고 가까다 맞짱 떠도 그래 에이, 참고 넘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동맹국이고. 아니 미국이 우리랑 동맹이면은 우리가 의무를 가진 겁니다. 동맹이잖아요. 동맹이 뭡니까? 공통의 적과 함께 싸우자는 약속입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보고 지금 싸우려고 그러는데 나는 중간이야 그러면은 동맹의 룰을 배반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면은 균형자를 하겠다 그랬더니
미국이 동맹을 관둘 생각이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 동맹 관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균형자의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라야지 균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균형을 해요? 중국이 나를 믿겠습니까?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거 끊어 먼저. 중국은 먼저 그럴 겁니다. 미국하고 동맹 맺으면서 무슨 나랑 균형이야? 미국은 넌 나랑 동맹 맺었는데 어떻게 네가 균형을 쓰니? 동맹 안 하겠다는 소리야?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힘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도 동맹을 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힘이 셀 것. 그래야지 균형을 하는 것이죠. 근데 힘도 안 세고 미국과 동맹인데 균형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뭐 고종의 국제정착이죠. 그 정도면은. 그 뭐 책에 다 나오고 뭐 저도 논문으로 한두 번 쓴 거 아니고 다 나오는 얘기인데 왜 그거를 엘리트들이 모릅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를 한국 소중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통일시키면 이거 내 거야. 그리고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미국하고 같은 편하면은 미국은 세계 챔피언을 앞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린치핀이라는 거는 이 바퀴하고 축을 연결하는 핀이 린치핀이에요. 미국 외교 정책의 린치핀이다. 미국이 린치핀이란 말을 써준 나라가 인도하고 한국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 너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 잘해.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삐딱하게 나가면은 근데 강대국은 말이죠. 삐딱하게 나가면 팹니다. 미국은 말이죠. 뒤에서 때리잖아요. 앞에서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근데 그러면 가서 팹니다. 그게 강대국이죠. 그래서 국제정치 쉬워요. 약한 나라와 힘센 나라가 싸우면 힘센 나라가 이긴다가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상한 사람들이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랑 맞짱 떴는데 트럼프가 졌대요. 그런 거 없어요. 국제정치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정도한테 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실수했죠.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김정은이는 미국하고 맞짱 뜨려면 옆에 몇 명 데리고 가야 됩니다. 중국, 러시아, 뭐 한국도 어떻게 어떤 때 북한 편드니까 뭐 그게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뭐 갑자기 혼자 떨렁 링 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둘이 올라선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중국, 러시아 데리고 갔어야죠. 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우리한테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아주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인데 자기 생각에 한국은 곧 통일이 될 것 같은데 통일이 되면 한국은 무지하게 센 나라가 될 거래요. 그 자기는 궁금한 게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대요. 한국이 통일됐는데 왜 만주가 궁금한가? 그게 국제정치학적 질문입니다. 왜? 센 나라가 생기면은 티격태격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하고 티격태격하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만주에서, 즉 고구려 땅에서. 그런데 이분이 예측하기를 2040년에 만주는 한국 땅이 될 것 같아라고 예측했습니다. 저 사람의 예측은 한국이 무지하게 셀 것이기 때문이라는 요소도 하나 있는데 그때쯤 가면 중국은 질이 멸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 국제정치의 구조상 미국이 중국이 크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쪼개놓을 거예요. 중국은 지금 뭐가 딜레마냐 하면은 아까 제가 그랬죠.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왜 더 독재가 심해지냐. 나라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말을 안 듣는데 말 안 듣는 국민 중에서 죽어라 말 더 안 듣는 국민이 위구르, 티베트, 대만은 뭐 아니지만 홍콩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거 풀어주면 독립해요.
만주는 2040년이면 한국이 땅이 되는데 그때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도 급급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하도 예측을 다 한 거가 다 맞아서 저 사람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저 사람이 또 재미있는 예측했어요. 2040년이면 내가 95세인데 95세밖에 안 되는 데입니다. 가서 내가 서울 가서 내 예측이 맞았다는 걸 봐야 되겠다. 예, 여러분 2040년에 우리 평균 수명이 얼마 되시는 줄 아세요? 120으로 칩니다. 120. 내가 그 황우석 교수 한참 연구 잘할 때 그때 들은 얘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병 걸리면 돼지간 뛰어닮으면 됩니다. 심장 뛰어닮으면 됩니다. 위, 콩팥 다 뛰어닮으면 돼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돼지가 한 마리에 5억이랍니다. 그걸 지금 미국 기른대요. 여러분 자동차 뭐 타이어 빵꾸 나면은 가서 그냥 새 거로 가르치면 새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20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2040년에 자기가 95니까 아직도 평균으로 25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이건 뭐 여담이고요. 그런데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줄 똑바로 쓰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막 무역전쟁 하는데 지금 미국도 아프죠. 싼 물건을 안 사가는 거가 되니까 중국 너 임마 이거 10만 원에 파는데 15만 원이 맞아 라고 막 난리 치는데 15만 원에 사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자기 물건이 안 팔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중간에 우리 거 12만 원에 사지 않으시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 13만 원에 팔게요. 예, 중국하고 미국이 중국 거 수입 안 하는데 대체물로 우리 걸 수입해 주면은 그 덕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잘못 쓰면은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중국이 얻어맞는데 우리도 같이 맞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되죠. 쭉 이제 보시면은 뭐 중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통일하면은 이만한 나라가 됩니다. 만주 다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고구려가 우리 거 되니까. 뭐 이 정도 돼야지 숨도 쉬고 살고 그러는 거죠. 지금 너무 좁아요. 좁습니다. 쭉 보시고 뭐 중국이 여러 군데서 이제 못된 짓 하는 것들입니다. 못된 짓 하는 건 미국이 다 막고 있습니다. 가서 요 며칠 전에도 이 무지막지하게 큰 군함이 대만 해협을 지나가고 중국이 막 분노해가지고 분노하면 어떡합니까? 힘이 얘가 더 센데. 이런 거 다 보시고 그리고 뭐 영국 프랑스까지 미국 편입니다. 지금 저 남진해에서 중국이 뭐 못되게 오는 걸 미국이 가서 제어를 하는데 영국 군함 프랑스 군함이 와서 같이 합니다. 호주 비행기도 같이 날고 영국 군함 프랑스 군함 왔다는 그 뉴스죠. 이제 티베트 독립하려는데 미국이 티베트 은근히 뒤에서 이렇게 부추겨 줍니다. 여기 위구르입니다. 위구르. 홍콩이 독립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거 독립시켜 주시지. 홍콩은 중국의 진주입니다. 이거 영국이 정말 100년 동안 진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조약을 맺을 때 100년 후에 반환한다고 해서 반환한 겁니다. 영국이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못 살겠거든. 그래서 매일 지금 독립하겠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 미국 항공모함 2척이 필리핀 앞바다에서 중국 너 옆 나라들 못 살게 구면 안 돼 하는 훈련. 이거 일주일도 안 된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고 쭉 이제 우리가 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뭐 중국이 우리 편이라는 중국몽을 깨라. 뭐 우리나라 그 기자들 논소년들이 많이 얘기했죠. 또 우리 그 안보 수석했던 사람은 중국이 본래 그런 나라다 몰랐냐. 중국 가가지고 정말 가짜 승전일. 중국이 무슨 승전을 했습니까? 미국이 승전을 한 것이죠. 중국은 뭐 오히려 패전한 나라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가서 손 흔들어 줬다고 중국이 우리랑 친해졌나요? 안 친해지죠. 그렇게 친한 대통령이 사드전 갖고 오겠다는데 왜 이렇게 펄펄 뛰어요?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방어무기인데. 친해졌으면 사드 정도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다 증명이 됐죠, 최근에. 중국은 통일의 우군이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그래봤자, 그러니까 우리 이게 외교를 잘못한 거죠.
줄을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미국이 좋은 무기들 만든 얘기들 쭉 다 뭐 여러분들 또 뭐 여러 경우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쭉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잘못된 얘기들, 우리나라 소설가가 이렇게 썼어요. 이제 머지않아 중국이 지환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이 지환이 된다고 소설가가 중국 가서 1년 살고 와서 소설을 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쭉 넘어갈게요.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입니다. G2라는 용어는 한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G2라는 말 우리나라만 씁니다. 무슨 G2예요 중국이.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힘이. 그래서 여기 박철희 교수가 유독 한국만 G2라고 부르며 중국을 마음속에서 미국도 안 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어떤 그 몽상에 사로잡혀서 미국은 왜 그런지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많죠. 그 반미주의자. 근데 반미주의자의 특기가 뭡니까? 애들은 다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또 특기가 있죠. 난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중국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고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그 기자가 질문해요. 교수님,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등이 어느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뭐 글도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그거 쉬워요. 내가 곧 써드릴게.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쉬워요? 라고 거꾸로 반문합니다. 그 기자, 자네는 말이지 지금 미국이 중국보다 더 위에 있는데 미국은 3% 성장하고 중국은 7% 성장하니까 한 30년 후에는 그게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국이 1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네가 모르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몰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지 전쟁에 지지도 않았는데 2등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미국은 전쟁에 지지 않은 채로 2등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가만 놔뒀다가 얘가 힘이 나랑 비슷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힘들게 싸울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약할 때 쉽게 싸워 이길 때 싸울까요? 지금 돈 갖고 싸우잖아요. 주먹 갖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소련과 달리 중국은 미국하고 장사해서 부자가 되고 2등이 된 거거든요. 소련은 미국하고 경제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깨는데 60년, 70년 걸린 거예요. 60년 아니죠. 45년부터 90년이니까 한 40몇 년 걸렸네요. 중국은 미국하고 얽혀 있습니다. 돈으로. 미국이 중국을 이만큼 2등 만들어준 거예요. 이번 펜스가 제2의 냉전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25년 동안 너를 키워줬는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안 되겠구만 이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 중국을 쉽게 2등으로 만들 겁니다. 이제 그런 얼마 전에 그 미국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석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석유를 아껴 써야 할 경제적 이유가 없어졌다. 석유를 막 쓰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전부 다 트럭으로 자동차 바꿉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기차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못 보면 어떡합니까? 그죠? 세계에서 차 제일 많이 타는 나라가 기름 펑펑 먹는 트럭으로 차를 바꾸는데 우리는 기름을 가장 조금 먹는 전기차를 만든다. 어디다 쓰려고. 이런 것들이 국제정치를 잘 몰라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미국은 저절로 1등이다라는 책입니다. 요 사람이 바로 책을 썼는데 그게 며칠 있다 한국말로 또 나오는데 저절로 1등이 되도록 만든 요인 해갖고 석유 얘기를 쓴 책이 나옵니다. 한 달 이내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결정적으로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는 중국이 말이죠. 하나만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나라고 그랬죠. 애를 35년 동안. 그래서 밑에가 없어요. 중국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40대입니다. 40대. 사람 수로 제일 많은 게 40대가 제일 많은 나라는 문제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40대가 돈도 잘 벌고 몸도 튼튼하고 그 나라의 등뼈 아니에요. 그런데 30년 후에 보면은 그 40대가 70대가 됩니다. 위로 다 올라가는데 밑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왜? 중국은 아직도 가난한
나라니까. 일본은 말이죠. 일본은 저렇게 노령화가 됐는데 부자가 된 후에 노령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미국 교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가 일본은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된 후에 늙었는데도 나라가 이렇게 어렵구나. 한국은 그나마 다행이게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구나. 그런데 중국 너는 가난한 채로 늙으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버슈타트 교수가 자기는 국제정치학이나 경제학, 군사학은 모르지만 나의 학문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특기가 있다. 나보고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나는 비참하다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쓴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미국은 그냥 애들도 많고 어른도 많고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 백인이 애를 제일 많이 낳습니다. 백인 여자가 제일 많이 낳아요. 두 번째, 그냥 들어가죠, 미국에. 그냥 들어오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다 받지 않고 똘똘한 놈만 받을 거야 하는 것이 요새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옛날은 다 받았는데 요새는 돈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만 와. 그게 지금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죠. 그래서 미국이 인구 통계학으로 보면 중국은 이제 지금이 중국의 최번성기입니다. 2030년에 중국은 어떤 운명이 될까를 에버슈타트 교수가 말한 거를 마지막으로 인용을 하고 강의를 끝내겠는데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은 신랑 외아들 신부 외딸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니 2명 살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2.5명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의 젊은 신혼부부 한 쌍은 어른을 6.5명 모셔야 합니다. 통계학. 점. 어떻게? 나라가? 그럼 세금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은 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가 심한데 그래도 부자가 되고 있는 중이고 일본은 이미 부자가 되었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